지난 2달여간 조례안 등을 둘러싸고 세종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뿐인 협치가 아닌 양보와 타협이 선행되는 진짜 협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4.4 아산 독립 만세운동이 선장면에서 대연됐습니다. 일제에 대항하며 독립을 외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옛 법원 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골목상권 발전소와 라이프 이노베이션 랩 등 오는 2026년까지 3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 2달여간 조례안 등을 둘러싸고 세종시와 시의회 간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쉽게 전환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뿐인 협치가 아닌 양보와 타협이 선행되는 진짜 협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정 목표로 정한 사자성어는 동심동덕,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쓴다는 의미입니다. 또 상병원 시의장이 정한 사자성어는 공존공영,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어감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협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이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 협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 구성을 둘러싼 조례안을 시작으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하는 조례안이나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급기야 출자 출연기관 운영조례의 경우 제2투표까지 간 끝에 가결됐지만 시장이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의장이 대신 공포하고 또다시 시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폭로성 그리고 비방성 기자회견이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받아주는 대신 의회에서 의원들 재량 사업비를 달라라고 하는 상병원 의장의 요구가 있었고 시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물밑대화라고 하면 비밀이 보장되고 대화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게 예입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워딩이 나온 게 아니라 각색하고 왜곡하고 편집됐어요. 이 부분을 좀 바로 잡겠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두 기관이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선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지만 출자 출연기관 운영조례의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분명히 한 겁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절충안을 계속 내서 노력은 한 것은 맞고 그러나 그것이 어제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용히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거치며 여소야대 형국이 된 세종시. 올 초 두 기관장이 정한 사자성어 그대로 협치의 덕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과 같이 협치의 정신으로 나갈 것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대립하는 상황을 끝내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독립 만세운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선장면에서 일어난 4.4 아산 독립 만세운동입니다. 일제에 대항하며 독립을 외친 104년 전 그날의 함성이 다시 재현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독립을 외치는 커다란 함성이 아산 선장면에 울려 퍼집니다. 군중들의 손에서는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104년 전 4월 4일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선장면에서 다시 만세 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이 선장면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많았고 이름도 행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으니까 좀 더 많은 역사를 알게 된 것 같아 더욱 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4 아산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1919년 4월 4일 장날 선장면에 부두 노동자를 겸한 반농반노의 주민들이 일본 헌병대에 대항한 독립운동으로 2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해 1명이 순국하고
114명이 체포됐습니다. 아산에서는 가장 나중에 일어난 만세운동이지만 규모는 가장 컸습니다. 선장의 모든 주민들 그리고 어민, 부두 노동자, 또 장사하시는 상인들 모두가 대한 독립을 외치는 운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제 그 뜻을 우리 후손이 살려나가야 합니다. 현재는 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기미독립 무인 멸회 운동기념탑에서 매년 추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빼앗겼던 나라를 찾은 그런 민족관 또 국가관을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익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독립을 위해 외쳤던 그날의 함성.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옛 법원 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오룡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문화예술과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신사업 육성으로 신부동 옛 법원 거리 상권을 살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오는 2026년까지 국비와 도비 포함 모두 338억 원을 투입해 골목 상권 발전소, 라이프 이노베이션 랩, 공영 주차장 등 모두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말까지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일명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는 지역의 건실한 업체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 인가한 공사 용역 분야 1,732곳의 업체가 대상입니다. 시는 부적격 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의 모든 계약에서도 배제할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제공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외식이나 임의용,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프랜차이즈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세종시 누리집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이메일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며 다음 달 중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착한 가격 업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업소에는 인증 표찰 교부와 함께 상수도 요금 2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천안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 건수는 모두 2,182건으로 전년 23건에 비해 10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급속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지역 중에는 부성동이 4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불당동 250건, 쌍용동 195건 순이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가 늘면서 불법 주차 신고 건수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천안 위례 벚꽃축제가 오는 8일부터 이틀 동안 북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벚꽃축제가 전면 개최되는 건 4년 만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개폐막식과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축제인 만큼 벚꽃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3년 동안 열지 못했던 민방위 집합교육이 다시 정상화됩니다. 세종시는 민방위 집합교육을 다시 열기로 하고 올해 첫 교육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 2년차 대원은 코로나19 이전처럼 4시간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3, 4년차 대원은 2시간 사이버 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오늘 또 동분서주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요즘 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해 국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재산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빨리 새싹이 돋아나고 비도 더 내려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나 자신부터 자, 나, 깨, 나, 불조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홍성 산불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해서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에 우리 국군 장병들이 정말 열심히 진화 작업에 나선 것은 알고 계시죠? 산불 현장에 육군 32사단 장병 600여 명과 군용 헬기 5대가 투입이 돼서 산불 진화 작전을 벌였답니다. 홍성 산불 화재는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되고 주민 230여 명이 대피하는 정말로 큰 산불이었는데요. 육군 32사단은 산불이 발생한 즉시 현장 지휘소를 만들고 군용 헬기까지 출동해서 주불 진화에 나섰고요. 이렇게 주불이 완전히 잡힌 장소에 장병들이 투입되어 갈기와 등진 펌프 장비로 잔불 제거 작전을 벌였답니다. 이처럼 국군 장병들의 노력 덕분에 화재 진압이 잘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까지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 모습에 온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32사단 장병들 화이팅!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저녁 산책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 산책을 했는데요. 꽃들도 만개하고 정말 좋았답니다. 이럴 때 다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건강체조 교실이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천안시 보건소가 우리 동네 달빛 건강운동을 10월까지 각 지역에서 주 2회 운영한다니까 귀 쫑긋 아셨죠? 우리 동네 달빛 건강운동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실시를 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건강체조 등으로 운영한답니다. 10월까지 주 2회 생활주거지 인근에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니 꼭 기억하세요. 운영장소는 다 알려드릴게요. 일봉초등학교, 청수 제2공원, 오룡 웰빙파크, 신방 유수지 건강공원, 천호지 도솔광장, 원성천, 사문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천안축구센터 소운동장, 천안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입니다. 아이고 제 숨이 다 차네요. 운동을 한 것처럼 말이죠. 궁금한 사안은 천안시 동랑구 보건소 521-5054, 서북구 보건소 521-5927로 문의하면 되고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고고고! 오늘 소식 마지막으로 애견 가족에게 반짝반짝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저는 농촌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요.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지금은 대형견도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주로 시골 논길도 걷고 주말이면 뒷산에 가서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지요. 그런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애견들이 마음껏 뛰어놀기 하기에는 좀 뭔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빠밤! 천안시가 축구센터에 반려인 쉼터를 조성했네요. 이번에 문을 연 축구센터 반려인 쉼터는 면적도 420여 평이나 되는
넓은 곳에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중소형견과 대형견 전용 공간을 구분해 개장했으니까 안심하고 오세요. 다만 반려견 쉼터는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만 입장할 수 있고요. 맹견이나 맹견 혈통이 섞인 잡종견은 안 돼요. 입장이 불가능하다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해야 입장할 수 있답니다. 인간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천안 최고! 최고! 오늘 우리 국군 장병들의 든든한 모습과 건강한 삶을 위한 시간 만들기, 그리고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 훈훈한 알짜 소식들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복 도우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강남구 한남 IC에서 양재에 이르는 간선도로를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가 본격화합니다. 이와 함께 강남구의 동서를 잇는 공원화도 추진됩니다.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편 추진됩니다. 임대료나 관리비 등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요인들을 개선하고 간선 도로변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다는 건데 서울시는 2030년까지 12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구 원도심을 동구와 함께 재물포구로 통합한다는 계획인데 원도심 주민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에서 펼쳐질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4만여 명이 모이는 만큼 새만금을 알릴 중요한 기회인데 대회의 성공 대체를 위한 범국민 홍보단 20여 명이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피격 사건으로 끊어질 뻔했던 천안시와 천안함의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취역을 앞둔 신형 천안함과 30여 년 만에 다시 자매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9년 천안시의 이름을 따서 취역한 천안함. 이듬해 천안시와 자매 결연을 했지만 지난 2010년 3월 26일 임무 수행 중 북한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자칫 끊어질 듯했던 천안시와 천안함의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2,800톤급 7번째 신형 호위함으로 다음 달 취역을 앞둔 천안함과 다시 자매 결연을 체결한 겁니다. 이번 협약으로 천안시와 천안함은 견학과 초청 행사,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매 결연이 천안함이라는 운명 공동체가 천안시와 함께하여 더욱 큰 운명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발한 실질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서 양 기관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2011년 천안보훈공원에 46용사 추모비와 천안함 모형을 건립하고 매년 서해 수호의 날마다 추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립되고 있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준공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자재 수급이 지연되면서 벌써 2차례나 공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가와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벌써 공사를 시작한 지 1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골조 공사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0%. 건물의 골조를 만들 때 사용하는 H형광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현재는 자재 수급이 완료됐지만 이미 오는 8월 준공은 물 건너간 상황. 결국 아산시는 복합지원센터 준공일을 내년 4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제 상황에 따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한 차례 공사 기간이 연장된 데 이어 두 번째 연장입니다. 활성화가 되지 이게 갓집이나 죽었는데 저렇게 몇 년씩 공사를 안 하고.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10월 기초 타설 공사를 완료했지만 철강 업체가 H형강 납품을 지연하면서 공사의 차질이 빚어졌다며 현재 제작에 들어간 만큼 자재 납품이 완료되면 공사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공사 지연에 따라 해당 철강 업체에는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입주 시기 지연 등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상인들을 위해 준공 전인 오는 12월 임시 사용 승인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재 수급난의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기다림도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올해의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대상지로 동지역 5곳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지역으로는 반곡동과 다정동, 아름동을, 기존 지역으로는 종촌동과 고운동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온 상생형 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명칭을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업 효과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선정 대상을 신규 지역과 기존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이번 대상지 선정으로 세종시 문화재단은 이달 중순부터 주민자치회 등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예비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를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입니다. 다만 여민전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선할인 상품권과는 달리 결제할 때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는 적립금 환급 카드형 상품권으로 속칭 상품권 깡과 같은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이 적은 편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 광복회와 공동으로 이희경, 나용균, 황기환 선생을 4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전시회를 엽니다. 먼저 이희경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평안도 대표위원과 외무차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대한적십자회재건에 힘써 북미지부를 설립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나용균 선생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해 28 독립선언 발표에 기여했으며 임시정부 전라도 의원으로 선출돼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끝으로 황기환 선생은 미국의 공립협회에서 활동하다가 파리로 이동해 국제사회에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산시가 드론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미취업 청년과 농업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과 농업인으로 관내 드론 교육기관 6곳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1인당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교육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충남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있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산불 억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